자, 수업 시작할게요. 오늘은 제희망 결석이야. 뭐 다리 부러졌다며 들어보니까. 그래서 동영상을 찍는 거고요. 자, 37페이지 숙제였는데 이 정도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전자 배치 그 듀엣 규칙, 옥텟 규칙까지 다 했고 40페이지 정도도 사실 뭐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으므로 이 정도까지는 했다고 봐야 돼. 만약에 얘들아 지금 이 순간도 난 40페이지 숙제 안 했어. 이 사람은 진짜로 일주일 동안 책을 아예 안 본 거야. 근데 숙제도 마찬가지야. 안 해올 수도 있어. 어쩌다 하루쯤 못 할 수도 있어. 난 그렇게 생각을 한다니까. 진심으로. 그런데 이게 계속 지속되면 본인을 위해서 좋을 리가 없잖아. 그리고 나는 우선 수업의 포커스를 숙제, 여기서 내가 공부를 제일 잘하는 사람한테 포커스를 맞추진 않아. 당연히. 나는 눈높이를 어느 정도 해주냐면 한 중간쯤에 눈높이를 둬. 그리고 이 통합과학이라는 내용이 여러분들이 내 설명을 들었을 때 이해하기 어려운 챕터도 있어. 전체 책 한 권을 보면 이게 다 쉽겠냐고. 근데 장담하건대 한 7, 80% 이상은 그냥 수업만 정신 차리고 잘 들으면 내 머리 IQ랑 상관없이 이해가 안 될 내용이 별로 없다는 뜻이야. 어려운 챕터가 있어. 당연히 그런 챕터를 만나게 되면 이제 야, 이번 챕터는 얘들아 어려워. 내가 좀 자세히 설명해 줄게. 아마 나도 수업을 그렇게 하겠지. 근데 무난하게 내가 설명하는 정도라면은 내용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일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아.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을 해준다면은 죽자사자 노력하라고 바란 적도 없고 그렇게 바라지도 않아. 근데 조금만 노력을 해준다면 수업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크게 어려움이 없는 수준의 내용이야. 이 내용이. 물론 다시 얘기하지만 당연히 중등 교과과정보다는 어렵지. 그거는 뭐 말할 것도 없는 거고. 그건 너무 당연한 얘기야. 그래서 전체적인 운영을 나는 숙제를 해온 사람의 포커스를 두고 운영을 할 수밖에 없어.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 숙제를 안 했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페널티를 여러분들이 안고 가야 되는 거야. 얘들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우리 반에 수업을 하는데 공부를 열심히 해오는 사람이 있고 공부를 열심히 안 해오는 사람이 있어. 근데 내가 둘 다 만족시키긴 어려워. 왜? 컬러가 다르니까. 그럼 둘 중에 한쪽은 내가 조금은 완전 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은 페널티를 볼 수밖에 없어. 그럼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성실하게 숙제 다 해온 사람이 있고 숙제 안 해온 사람이 있어. 굳이 페널티를 본다면 누가 페널티를 봐야 돼? 숙제를 안 해온 사람이 페널티를 보는 게 맞지. 야, 숙제 열심히 해온 사람이 페널티를 봐. 즉 세상 열심히 사는 사람은 손해를 보면 안 되는 세상이 되어야 돼. 그죠?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손해보는 세상은 그지 같은 세상이지. 그렇지 않아? 맞잖아.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 내 삶의 가치관도 그렇고. 그러니까 본인이 숙제를 안 해와서 부득이하게 그 부분 때문에 조금 손해를 본다면 그건 본인이 감당해야 될 몫이야. 그러니까 그 점은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42페이지부터가 또 본격적인 숙제였어. 그치? 자, 여기는 질문을 받을게. 질문을 해봐, 질문을. 42페이지부터 질문해보세요. 틀린 거 바로바로 불러봐. 어려운 거. 하은이, 뭐, 여기 질문할 거 없어? 네, 다 붙였어요. 그러니까, 뭐, 틀렸을 수는 있지만, 답지 보고 뭐 체크해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된다. 그 정도 수준이지. 너 질문해봐. 아니 이해가 안 되는 건 없어요. 없어? 네. 또, 질문 빨리 해봐, 질문해봐. 없어? 저 그러면 7번 7번 한번 볼게. 자, 7번 잠깐 볼게요. 43페이지 7번이지? 네. 얘들아, 43페이지 지금 질문이 하나가 나왔어요. 페이지 43페이지 넘버 7번 한번 이제 풀어볼게요. 다음은 알칼리 금속. 알칼리 금속이 뭐 하는 애냐면 일족 원소들. 그래서 누구누구 있어? 수소는 빼야 돼. 수소는 금속이 아니므로 리튬, 나트륨, 그 다음에 저기 누구냐? 칼륨 뭐 그런 애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얘네들의 특징이 뭐냐면 원자과 전자, 최외각 전자가 하나야. 그래서 얘네들은 여차하면 이온화가 되면 전자를 하나 버리고 플러스 1가, 플러스 1짜리 이온으로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물에 타면 얘네들은 알칼리가 뭐야? 염기성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알칼리성으로 바뀌고 수소기체를 배출하고 뭐 대충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알칼리 금속의 특징이야. 그 다음에 공기와 반응하고 물하고는 격렬하게 반응하는 편이고 뭐 대충 그런 내용들. 자, 이랬어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제가 보니까 어쩌고저쩌고 위에 뭐 알칼리 금속의 특징들 실험한 거 얘기했어. 물과 반응하여, 자 밑에 빈칸 볼게요. 실험 결과에 보면 물과 반응하여 기억 기체, 당연히 수소 기체겠지. 수용액의 색은 모두 얘네들 알칼리로 변한다 그랬지. 페놀프탈레인 용액의 특징이 뭐야? 산성이나 중성에선 티가 안 나. 그런데 염기성에서는 페놀프탈레인 용액이 붉은색으로 변한다. 그래서 페놀프탈레인 용액의 가장 큰 특징은 염기성 찾아내는 거야. 산성, 중성은 구별 못해. 어차피 둘 다 반응이 없기 때문에. 그럼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배경 지식으로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이 시점에서는. 자, 그러면 기억은 당연히 수소기체, 니은은 붉은색. 보기 보자. 기억, 수소가 적절하다. 니은 붉은색이 적절하다. 보자마자 기억, 니은 다 맞았다. 그치? 디귿 볼게요. A와 B는, A와 B가 누구냐? 리튬 대신 금속 A와 B를 반복했더니 모두 다 저랬대. 그러면 얘네들은 요 라인이 똑같은 거지. 이걸 뭐라고 불러? 우린 족이라고 불러. 사이드, 옆으로 가는 건 뭐야? 주기. 주기라는 건 뭐냐면 지난번에 궤도, 개수라고 그랬잖아. 이걸 다른 표현으로는 전자 껍질이라는 표현을 써요.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우리 태양계로 비유를 하자면 수성, 뭐 금성, 지구, 뭐 그런 개념으로. 그럼 디귿이 맞아 틀려? 지금 맞죠? 아 진짜 죽고 싶다. 왜요? 아 방금 A와 B는 요 라인이 똑같다 그랬잖아. 아 그러면 세로 라인이 뭐라 그랬어? 종기요. 그래 족이라 그랬잖아. 그럼 A와 B는 리튬하고 같은 주기가 아니고 같은 족이라고. 그럼 디귿이 맞는 표현이야 틀린 표현이야? 틀렸어요. 틀린 표현이야. 다시 한번 얘들아 주기율표 잠깐 볼게. 1번 수소 한 번만 더 하고 넘어가. 왜냐면 이건 중요한 거라 그래. 그 다음에 2번 헬륨. 그리고 여기는 1족 원소, 여기는 18족 원소. 요거 아니야? 18이라고 써있어 숫자가. 자 여기 3번 리튬, 그 다음에 4번 베릴리움, 5번 붕소, 6번 탄소, 7번 질소, 그 다음에 8번 산소, 9번 플로린, 10번 네온. 그래서 여기는 비활성 기체, 이제 오늘 배울 거야. 비활성 기체. 그 다음에 여기가 이게 족이야 지금. 그러면 얘랑은 같은 족이긴 하지만 대신에 얘는 금속원소가 아니니까 얘 좀 일단 빼. 얘는 열외로, 즉 이제 약간 예외 같은 느낌으로 보면 돼. 그 다음에 여기 나트륨 11번, 그 다음에 12번 마그네슘, 13번 알루미늄, 14번 규소. 여러분들 실리콘이라고 얘기하는 거 있지? 얘가 그거야. SI가 실리콘이야. 규소. 우리말로는 규소, 영어는 실리콘이야. 실리콘. 그 다음에 15번이 P. 이게 뭐야? 인. 그 다음에 16번이 황. 황은 뭐냐면 잘 타는 거. 그 성냥 재료 있잖아. 그런 거. 그 다음에 17번이 염소, CL. 그 다음에 18번이 아르곤. 그 다음에 19번이 칼륨. 그래서 얘네들이 같은 족인 거야. 같은 족인 거야. 그 다음에 20번이 칼슘. 얘들아 여기까지만 외워. 여기 다음부터 외우라고 안 할게. 여기까지 외워. 그러면은 얘네들, 즉 넘버 3번부터 넘버 10번까지는 어떤 관계가 있냐? 같은 주기란 말이야. 주기. 주기는 뭐냐? 전자 껍질의 개수가 똑같다. 그런 뜻이야. 이해됐어? 네. 얘들아 이 정도는 알아야 돼. 만약에 이거를 모르겠다 그러면 이거는 이 챕터를 포기하는 사람이 되는 거야. 이걸 알아야 돼.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까지도 나 20번까지 이거 못 외우고 있었다 그럼 안 되는 거야. 외워야 되는 거야. 물론 당장 여러분들이 이걸 외워가지고 당장 시험 볼 일은 없겠지만 적어도 오늘은 시험은 없지. 지난주에 봤으니까. 근데 다음 주에 나 또 테스트 볼 거잖아. 그때 분명히 이거 내놓지. 내가 예를 들면 야 얘랑은 같은 주기냐? 그럼 O. 맞으면 O. 틀리면 X. 예를 들면 얘랑은 같은 주기냐? 그러면 X. 뭐 이런 식으로 간단히 내겠지 내가 당연히. 그럼 여러분들이 적어도 주기율표를 어느 정도 암기한 상태여야 답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정도는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몰라도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야. 마치 이 챕터를 배우면 영어로 따지면 이게 알파벳 같은 느낌이야. 이거를 모르는데 넥스트가 없다고. 이걸 모르면 이 정도는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8번 같은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8번 같은 문제는 주기율표를 모르면 기본적으로 풀 수가 없어요. 그리고 8번 같은 게 여러분들이 내년에 고등학교 들어갔을 때 학교 딱 내신 시험이 저렇게 나와. 학교 내신 시험이. 그럼 학교 내신 시험 여러분들이 적어도 내년에 볼 때는 그래 100번 양보해서 오늘 이 순간까지는 막말로 못 외워도 돼. 그래 그럴 수 있다 쳐. 다음 주 돼서 시험 봤는데 또 7분의 2 그럴 수 있다 쳐. 다 괜찮아. 근데 적어도 내년에 여러분들 소위 말하는 학교에서 중간고사 볼 때는 그때는 외우고 들어가라고. 학교 시험은 맞아야 될 거 아니냐. 그치? 내가 보는 테스트야. 좀 틀리면 어떠냐. 그치? 근데 내년에 중간고사 볼 때 이렇게 난다고. 그래서 내가 8번을 한번 풀어볼게요. 질문은 안 나왔었지만 자 일단 쭉 보면 방금 했잖아. 1번부터 해가지고 그러면 저 그림에서 A 자리 알파벳 A 자리가 뭐냐? 플로우린이야. 방금 썼던 거 그대로야. 그 다음에 B 자리가 누구야? 나트륨. C 자리가 Cl 염소. 그 다음에 D 자리가 칼륨. 그 다음에 E 자리가 뭐냐면 브로민인데 여기까지는 안 외워도 돼. 야 E는 몰라도 돼. 근데 E는 사실은 할로젠 원소 앞에서 할로젠 원소 했잖아 우리. 그치? 할로젠 원소 밑으로 가잖아. 그래서 브로닌이란 말이야. 브로민. 그래서 요 정도까지는 좀 알아줘야 되겠다 이거야. 그래서 그림에서 A는 2주기, B랑 C는 3주기 원소, D랑 E는 4주기 원소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B랑 D는 1족 원소, 그 다음에 A, C, E는 17족 원소. 얘네들을 할로젠 원소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이 문제를 풀어. 그거를 모르면 그냥 못 푸는 거지 뭐 방법 있냐? 얘들아 외워야만 풀어야 되는 문제를 안 외웠어. 그럼 틀리는 거 말고는 다 답이 없어요. 그냥 틀리면 되는 거야. 선택은 니네가 하는 거야. 내가 뭐 여기서 니네 혼내가면서 너는 진짜 왜 안 외웠어? 또 하면 뭐하나. 서로 마음만 상하지 뭐. 혼나는 여러분들은 기분 나쁠 테고 근데 혼내는 사람도 별로 기분이 좋지가 않아. 그래 나도 웃으면서만 하고 싶어. 내가 여러분들 칭찬을 해주고 싶지 뭐 세상에 내가 무슨 악한 감정이 있다고 니네 혼내고 싶겠어. 나는 사람 칭찬만 해주고 싶어. 근데 혼내진 않더라도 잘하는 게 없는데 칭찬을 할 수는 없잖아. 그치? 자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A는 할로젠 원소니까 수소와 반응하여 할로젠과 수소를 형성한다? 맞는 말. 그래서 이걸 분자식으로 따지면 HF야. HF. 그래서 얘를 읽을 때 뭐라고 그러냐? 플로린과 수소.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1번 맞는 말이지. B와 C는 서로 격렬하게 반응한다. 그러니까 격렬하게 반응한다 이 말이 막 붙어서 뭐 폭발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 격렬하게 반응한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둘이 겁나 좋아한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돼. 그래서 나트륨하고 Cl하고 붙으면 뭐야? NaCl이잖아. 이온 결합이지. 그게 뭐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금이지 소금. NaCl. 그러니까 3번 2번도 맞는 말. 3번 B와 D는 공기 중에 두면 모두 산소와 반응해서 광택을 잃는다. 그래서 반짝반짝하다가 공기 중에 좀 오래 놔두면은 시간 지나면 시커멓게 광택을 잃는다. 뭐 그 정도. 그 다음에 D와 E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아니야. 요 족이 아래로 내려가는 게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애들이야.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는 B랑 D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고 A랑 C랑 E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답은 일단 4번이네. 5번 비금속 원소는 한가운데쯤을 기준으로 해서 보통 오른쪽이 비금속 원소, 왼쪽 애들은 대부분 금속 원소. 이것도 주기율표에 대한 어느 정도 이해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어려운 내용이 아니야. 그냥 주기율표 아까 내가 20개 방금 써준 거 그거 외우면 쉽게 말하면 끝나는 거야. 결코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43페이지 나머지는 특이사항이 없어 보여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나는 주기율표를 몰라서 이해가 안 된다. 내가 얘기해줄게. 정확히 얘기해줄게. 나는 주기율표를 안 외워서 이해가 안 된다. 내가 가르칠 방법이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일단 주기율표부터 외우고 와. 그게 내 대답이지. 선생님 나 주기율표를 안 외웠는데 이거 설명해 주시면 의미가 없다니까. 그거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알파벳 모르는 사람한테 영어 가르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알파벳 모르는 사람한테 영어 단어 백날 가르치면 뭐하나. 읽지도 못하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제일 먼저 할 일은 이번 챕터에 한해서만큼은 주기율표 적어도 20번까지는 기본적으로 외워야 된다가 기본 전제야. 그래서 그것만 잘 외우고 있으면,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못 외우잖아. 그럼 인간적으로 집에 숙제할 때 나 아직 못 외웠어. 아, 그래, 귀찮아서 외우기도 싫어. 그래, 100번 양보해서 그럴 수도 있어. 그러면 보고서는 풀 수 있잖아. 앞장 찾아가면서는 풀어야지. 나 못 외웠으니까 안 풀래?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 응? 어쨌든 그런 식으로 풀으면 이번 챕터 그냥 넘어갈게, 얘들아. 네. 쭉 넘어가서 실력업은 너무 어려우니까 여기는 하지마. 너무 어려워. 여기까지 얘들아 너무 빡세. 실력업은 제껴도 돼, 얘들아. 실력업은 안 해도 돼. 왜냐면 실력업은 언제 하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당장 우리는 통합과학에 대한 선행을 한 번쯤 배워서 여러분들이 내년에 통합과학을 배우는 시점에 비교적 수월하게 배워보자 하는 게 우리 수업의 목표지. 당장 이거 막 그 끝까지 다 배워가지고 통합과학을 마스터해자 이참에는 아니야. 다만 내가 정해는 줄게. 실력업을 나는 풀고 싶어. 당장 굳이 안 해도 되지만 나는 앞에 예제 풀어보니까 쉽고 가뜩이나 시간도 남고 뭐 하다 보니까 재밌어. 그럼 풀어. 근데 풀어서 채점을 해. 몇 문제 안 돼. 뭐 어차피 실력업이야. 끽해봐야 매 챕터마다 한 3문제, 4문제, 5문제 이 정도밖에 안 돼. 한 4문제야 평균. 4, 5문제. 그럼 풀어서 채점을 해. 그리고 답지 보고 확인했는데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수도 있을 수 있잖아, 얘들아. 그럼 어떻게 해? 지난번에 내가 이 얘기했나? 우리 7시 수업이야. 10분만 일찍 오면 돼. 나 항상 교실에 있잖아. 10분 전에 난 여기 아니면 저쪽 옆에 교실 내 있어. 그럼 개인적으로 나한테 질문할 게 있어. 그러면 본인이 10분만 일찍 와. 더도 말고. 그럼 얼마든지 그런 질문은 내가 다 받아줄 수 있어.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요. 실력업에 있는 문제는 그냥 옵션. 여러분들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고 싶은 사람은 하시고 경우에 따라서 지금 당장은 급한 대로 좀 빼도 되는 수준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은 어디를 배울 거냐? 비활성 기체. 야, 지난주에 비활성 기체 설명했냐 안 했냐? 잠깐 했지. 왜냐면 할 게 없다고. 비활성 기체의 특징은 뭐냐면은 남들하고 반응을 안 해. 왜? 옥텟 규칙에 의해서 이미 안정적으로 한마디로 채울 만큼 다 채운 애야. 그래서 얘네들은 아쉬운 게 없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누구랑 굳이 붙을 필요가 없지. 그렇잖아. 아쉬운 게 없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특징이 없어. 특징이 있을 수가 없는 게 하는 게 없어. 그러니까 특징도 없어. 그냥 얘네들은 안정해. 남들하고 반응하네. 반응 안 해. 나 혼자 있어. 그 망고 땡. 끝. 이게 비활성 기체야. 다만 비활성 기체 중에 우리 일상에서 쓰이는 헬륨은 헬륨 풍선. 왜냐면 넘버 2니까 주기율표상에 넘버 2 넘버가 작을수록 얘들아 가벼운 물질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렇게 따지면 제일 가벼운 애는 누구야? 수소지. 수소가 제일 가벼워. 왜? 넘버 1이잖아. 근데 수소는 이런 기체를 왜 안 쓰냐? 수소는 폭발성이 강해요. 여러분들 수소 폭탄은 들어봤잖아. 수소는 이런 거 만들다가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옛날에 어렸을 때 놀이공원 가면은 그 헬륨 풍선에다가 막 기체 담아주는 거 다 봤지. 헬륨은 되게 안정적이라서 누가 툭툭 건드려도 이렇게 반응을 잘 안 해. 폭발을 안 한단 말이야. 근데 수소 씻고 다니다가 누가 실수로 툭 치잖아. 그럼 터져가지고 다 가는 거야 그냥. 당연히 큰일 나지. 그래서 수소는 법적으로 허락받고 해도 내가 수소 들고 다닌다고 나 수소통 들고 다닌다고 될 일이 아니야. 법적으로 허락받아야 돼요. 허락 없이 수소 막 한 봉다리씩 들고 다니면 법에 걸립니다. 법적으로 위험물질로 분류가 돼 있어. 그리고 들고 다니다 지가 먼저 갈 거야. 아마 이변이 없는 한. 왜? 분명히 들고 다니다 혼자 터져. 뭐 가는 거지 뭐. 죽고 싶으면 그렇게 해도 괜찮아. 수소는 그래서 안 나오고, 수소 다음에 수소보다 조금 무겁긴 하지만 헬륨은 상당히 안정적인 기체야. 그래서 여기저기 써먹기가 좋아. 심지어 헬륨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마셔도 괜찮잖아. 헬륨 마시면 어떻게 돼? 목소리 삐 변하는 거 있지. 그것도 헬륨 가스잖아. 그렇게 쓰인다. 그 다음에 네온은 우리가 간판 틈 같은 거 네온 사인이라고 흔히 부르잖아. 그런 데 쓰이고, 아르곤은 형광등, 저런 형광등 같은 데 들어있는 안에 기체 채우고 있어요. 그냥 그런 데 쓰인다. 더 자세한 건 몰라도 돼, 얘들아. 더 자세한 건 몰라도 돼. 그래서 그런 얘기들. 참고로 여기서 특이사항 하나 알려줄게. 얘들아, 우리가 화학을 배우다 보면 요런 단어가 있어.
이런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요거 중요한 거니까 꼭 기억해. 내년에 시험에 나올 거야. 원자과 전자라는 말이 있어. 자, 예를 들어 볼게. 나트륨을 예를 들어 볼게. 나트륨은 플러스 11짜리잖아. 그럼 여기에 전자가 어떻게 채워져 있냐면 하나, 둘, 1주기에 2개 채우고 그 다음에 2주기에 곱하기 8개 그냥 이렇게 되지. 좀 치기 귀찮아서 그러고서 3주기에 하나가 채워져 있어. 그러면 최외각 전자라는 건 말 그대로 제일 바깥에 있는 전자. 그럼 나트륨은 최외각 전자가 몇 개요? 한 개지. 하나잖아. 여기 말고 제일 바깥에 있는 애. 그럼 나트륨 넘버 11번이면 넘버 12번 마그네슘은 여기 전자 하나 또 붙어야 되잖아. 그럼 넘버 12번 마그네슘은 최외각 전자가 몇 개야? 2개야. 그럼 이런 식으로 쭉 가보면 18번 아르곤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전자가 안에 2개 채우고 또 바깥에 8개 채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 8개가 또 채워져. 이게 아르곤이야. 그럼 아르곤은 최외각 전자가 몇 개요? 얘는 8개야. 왜? 제일 바깥에 있는 전자가 8개잖아 얘들아. 여기까지 이해됐지요? 이게 말 그대로 제일 바깥에 있는 전자 그런 의미의 최외각 전자야. 근데 원자과 전자라는 말이 또 나와요. 문제를 보다 보면 원자과 전자는 뭐냐면은 바로 화학적으로 반응하는 전자, 즉 남들하고 쉽게 말하면 주고받는 전자 이런 의미야. 얘는. 그럼 나트륨은 또 나트륨으로 가볼게. 얘는 최외각 전자가 하나지. 근데 이 전자를 여차하면 버리거나 이런 전자이기 때문에 화학적으로 반응하는 전자야. 무슨 말이냐? 나트륨은 최외각 전자도 하나, 원자과 전자도 하나야. 그리고 대부분의 17종 원소까지는 전부 다 사실은 최외각 전자나 원자과 전자나 같은 말로 봐도 돼. 예를 들면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마그네슘은 넘버 12번이니까 최외각 전자가 2개인데 원자과 전자도 2개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게 최외각 전자 원자과 전자. 문제는 얘 때문에 돼. 얘 봐봐. 방금 했지 아르곤 최외각 전자가 8개지. 근데 얘는 남들하고 반응을 안 하잖아. 그래서 얘는 특이하게도 최외각 전자는 8개가 맞는데 얘는 원자과 전자는 빵개야. 반응 안 하겠다 이거야. 그래서 얘는 원자과 전자가 없어. 원자과 전자가 없다는 뜻이 뭔 소리야? 아, 나 남들하고 반응 안 해! 그 소리죠. 그래서 어떤 애들이 바로 말한 비활성 기체 누구부터? 헬륨부터 헬륨, 네온, 아르곤 요 라인의 애들 있지. 제일 오른쪽에 있는 애들. 얘네들은 최외각 전자는 8개인데 원자과 전자는 빵개야. 빵개. 요거 알아줘. 근데 얘네 빼고 나머지 애들은 원자과 전자가 곧 최외각 전자라고 봐도 돼. 얘만 안 되는 거야. 요거 참고해서 알아두시라. 나중에 문제를 풀다 보면 어떤 때는 원자과 전자라고 표현하고 어떤 때는 최외각 전자라는 말이 나와. 이 두 가지 표현이 섞여서 나와. 그럼 처음에 여러분들이 보면 헷갈릴 수가 있다고. 그래서 얘네 말고는 나머지는 최외각 전자나 원자과 전자나 동급의 뜻으로 봐도 되는데 유일하게 얘만. 예를 들면 헬륨을 예를 들어 볼게. 헬륨은 플러스 2잖아. 그럼 얘를 구조를 보면 양성자가 안에 2개가 들어있지. 그럼 우리 주위를 전자가 2개를 이렇게 만들고 있어. 그치? 그럼 얘는 최외각 전자가 몇 개요? 2개야. 근데 원자과 전자는 빵개야. 그렇게 구분하면 된다고. 그래서 18종 원소들만 주의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옵택 규칙은 다 얘기됐고, 그 다음에 이온 결합은 사실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으니까 이미 쉬워. 그래서 Na 플러스랑 Cl 마이너스랑 만나는데, 근데 이온 결합은 주의할 점은 플러스 마이너스 개수가 똑같아야 돼. 그래서 특이한 애들이 뭐냐면 이런 거야. 예를 들면 NA는 이온화가 되면 플러스가 되고 Cl은 이온화가 되면 마이너스가 돼. 얘네 둘이 1대1로 붙어. 쉽게 말하면 전자 하나 남는 애랑 전자 하나 부족한 애랑 우리 상부상조하자. 넌 하나 부족하고 넌 하나 남고 난 하나 부족해. 그럼 네가 나 주면 되겠네. 그런 개념으로 붙는 애들이야. 근데 특이사항이 뭐냐면 이런 애가 있어. 이런 애가. 예를 들면 칼륨을 예를 들어볼게. 얘는 이온화가 되면 이거지. 근데 얘랑 얘 이거지. 얘네 둘이 붙으면 역시 1대1로 붙어. 너무 당연한 얘기지.
근데 얘 봐봐. 얘는 이온화가 되면 2 플러스로 바뀌어. 왜? 얘는 12족, 얘는 2족 원소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얘가 2족 원소고 얘가 이온화가 될 땐 2 플러스로 바뀐다는 걸 알아야지. 그걸 모르면 역시 못 푸는 거야. 그러면 얘랑 만나. 그럼 얘는 한 놈이 이미 한 방에 2 플러스야. 그럼 얘랑 1대1로 만나면 합이 0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만나야 되냐면 얘네들은 화학 반응식을 보면 CH2 플러스가 CL-X랑 만날 때 얘는 마이너스 1짜리고 얘는 플러스 2짜리라고 생각하면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만나야 돼. 그래서 얘네들이 만들어지는 게 뭐냐면 CaCl2. 그래서 읽을 때 뭐야? 염화칼슘. 염화칼슘이 뭐야? 여러분들 눈 올 때 눈 쌓이면 그 소금처럼 생긴 거 바닥에 가루 뿌리잖아. 그게 염화칼슘이야. 제설제요? 그렇지. 제설제라고 흔히 얘기하는 염화칼슘. 그래서 얘가 여기 2가 붙어. 1대1 대응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주의할 때 만약에 잘 들어봐. 알루미늄 같은 애들은 특이사항이 이게 이제 시험에 잘 안 나오지만 극단적으로 얘는 3 플러스야. 알루미늄 좀 특이한 13족 원소잖아. 근데 얘가 만약에 Cl-랑 붙어.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만나야 되냐면 알루미늄 하나랑 Cl이 3개가 붙어야 돼. 요런 거만 주의하라고. 그러려면 이런 화학 반응식을 여러분들이 알으려면 누구는 1 플러스로 바뀌고 누구는 2 플러스로 바뀌고 누구는 3 플러스. 3 플러스는 거의 안 나온다고 보면 돼. 일단 1 플러스, 2 플러스까지는 그래도 기억을 해야지. 그럼 같은 원리로 마이너스도 누구는 1 마이너스로 바뀌고 누구는 2 마이너스로 바뀌고 뭐 그런 거 있잖아. 그래서 산소 같은 애들은 얘들아 이온화가 되면 얘는 균 2 마이너스로 바뀌어. 그러면 나트륨 같은 애들은 1 플러스잖아. 그럼 얘랑 1대1 대응이 안 되겠지. 이번엔 얘가 2마리여야 돼. 그래서 얘네들이 반응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나트륨이 2개고 산소는 1마리면 돼. 그래서 얘네들이 붙은 식이 뭐냐면은 Na2O 산화나트륨이라고. 요런 거만 주의하면 돼. 1대1 대응, 즉 숫자가 똑같은 애들은 별로 문제가 안 돼. 숫자가 똑같은 애들은. 그래서 CA 같은 애들 아까 2 플러스였지. 산소 2 마이너스지. 얘네 둘은 1대1 대응이 되지. 그래서 둘이 붙으면 뭐야? 산화칼슘이야. 근데 이온 결합은 베이스가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 이온을 한번 배웠잖아. 그때는 이제 못 모르고 배웠고 지금은 적어도 그때보다는 뭔가 조금은 더 체계적으로 알고 배우는 거지. 따지고 보면. 그래서 요런 정도 개수만 그러려면 요럴 때는 누구는 1 플러스 누구는 2 플러스 혹은 누구는 1 마이너스 누구는 2 마이너스 요걸 알아야 돼. 안타깝지만. 그래서 그것만 보면 나머지 이온 결합은 어려울 건 하나도 없고 부족한 애, 남는 애는 주면 돼. 그래서 주로 금속 원소가 양이온으로 바뀌고 비금속 원소가 음이온으로 바뀌어. 그래서 주기율표상에 여러분들 기준으로 봤을 때 이쪽에 있는 애들이 보통 금속 원소고 이쪽에 있는 애들이 비금속 원소야. 그래서 얘네들이 다 이온 결합을 한다고. 비금속과 비금속은 이온 결합을 안 해. 왜? 마이너스끼리는 못 만나니까. 또는 금속과 금속이 만나지지도 않아. 왜? 플러스끼리는 못 만나니까.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만나는 걸 우리는 이온 결합이라고 정의한 거야. 이온 결합은 그게 다고요. 넥스트. 자, 이제 공유 결합은 뭐냐면은 이온 결합은 그래도 니네가 중학교 때 한 번은 들어봤잖아. 공유 결합은 오늘 처음 배우는 거야. 왜? 여러분들이 공유 결합을 배운 적이 없어요. 그치? 지난주에 공유 결합 내가 했냐 안 했냐? 없었어요. 왜 가만히 있었어? 네? 공유 결합 했다고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좀. 그래서 내가 H2O 그거 했냐? 응? 네. 공유 결합 했냐? 미안. 자, 그러면 49페이지도 문제 풀었겠다. 넘어갈게. 자, 그럼 여기부터 안 했냐 그러면은? 여기부터는 우리 주변에 그럼 여기까지 이온 결합했고 공유 결합했어. 그럼 얘네들의 특징이 어때? 그런 거거든. 이온 결합 얘기해줄게. 이온 결합은 얘들아 전기적 플러스와 전기적 마이너스가 만났지. 그래서 얘네들은 기본 결합력이 세. 기본 결합력이 세다는 얘기는 잘 붙어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온 결합한 애들은 상온에서 대부분 고체 상태야. 우리가 알고 있는 소금. 응? 이온 결합한 애들은 대부분 고체야. 거의 고체라고 봐도 될 정도야. 반면에 얘랑 비교해보면
상대적으로 공유결합의 애들은 결합력 자체가 이온결합보다 평균치로 따지면, 물론 공유결합을 한 애들도 고체인 애들이 있어. 이거 어떤 경우냐면 공유결합인데 분자 개수가 겁나게 많아. 그래서 지들끼리 똘똘 뭉쳐있는 애들이 있어. 그 대표적인 게 설탕 같은 애들. 설탕은 공유결합이야 얘들아. 근데 어떻게 하냐면 중학교 때 그래서 배우잖아. 소금은 물에 녹이면 전류가 통해. 근데 설탕은 물에 녹이면 전류가 안 통해. 왜? 이온이 안 만들어져. 그러면 소금은 물에 녹이면 전류가 통해. 아, 소금은 이온이 만들어졌어. 아, 소금은 이온 결합이었어. 근데 설탕은 물에 녹이면 전류를 안 통해. 그냥 분자 크기가 작아질 뿐이야. 한마디로 설탕,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설탕 알갱이가 요만하다 치면 얘 물에 녹으면 안 보이잖아. 그냥 크기가 작아진 거야. 한마디로 지들끼리 한마디로 한 100명씩 뭉쳐있다가 야, 한 명씩 흩어지자. 이렇게 된 것 뿐이지 설탕은 이온화가 된 건 없어. 그래서 설탕은 그래서 공유결합이야. 그럼 설탕처럼 공유결합임에도 불구하고 설탕은 얘들아 참고로 분자가, 그래서 우리가 고분자라고 불러. 분자 개수가 겁나게 많아. 참고로 여러분들 포도당이라는 말 들어봤지요? 그 중학교 때 배우잖아. 그 3학년 언제냐? 2학년 1학기 때 4단원인가에 보면은 포도당도 뭐 광합성과 호흡 배우잖아. 근데 포도당이 등장해. 그래서 포도당의 분자식이 C6H12O6이야. 야, 이것만 해도 씨 원자 몇 개요? 원자 24개야. 포도당이 별거 아닌 줄 알았더니 포도당 분자 하나가 원자 24개짜리 원자라고. 근데 이 새끼가 뭉친 게 설탕이라고. 그럼 설탕은 분자 하나가 원자가 몇 개 들어가거냐? 얘가 한 서너 개씩 뭉쳐야 설탕 분자 하나야. 그럼 설탕은 분자 하나가 원자가 60개씩 70개씩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고분자야. 그러니까 당연히 결합력이 셀 수밖에 없지. 한마디로 힘 약한 애들도 한 20명씩 뭉쳐놓고서 센 놈이 하나 당기면 지들끼리 붙어가지고 안 떨어지면 얼마나 세겠냐. 이해 돼 안 돼? 그렇지만 이런 특이한 애들은 분자 개수가 많아서 그런 거고, 예를 들면 대부분의 공유결합 물질은, 그러니까 분자 개수, 원자 개수가 몇 개 안 되는 애들, H2O 물이지. 원자 3개밖에 없잖아. 얘가 공유결합이야. 근데 얘가 평소에는 물이지. 상온에서 물이잖아. 액체잖아. 그러면 얘가 생각을 해봐. 얘들아, 결합력이 겁나 세면 고체고, 결합력이 조금 약해지면 액체되고, 결합력이 많이 약해지면 기체되는 거야. 그래서 얘를, 물을 우리가 열에너지를 많이 주면 지들끼리 결합이 떨어져. 그래서 물에다가 열에너지 많이 주면 뭐 돼? 증발하죠. 그 증발에 상태가 뭐가 되냐고. 기체. 기체가 돼. 그러면 야, 액체랑 기체랑 누가 결합력이 센 거야? 액체요. 액체가 결합력이 센 거야. 근데 얘 액체야. 그래서 상온에서 고체인 애는 그 와중에도 결합이 센 거고, 상온에서 액체인 애는 결합이 그냥 좀 약한 편이고, 상온에서 기체인 애들이 있어. 그게 누구냐? 이런 애들. 이게 뭐냐? 염소 기체야. 이런 애들은 지금 이 순간에 여기다 갖다 놓으면 가루가 아니고 이미 기체야. 얘는 이미 상온에서부터 기체. 그 정도로 결합력이 약해. 그래서 평균 결합력을 이온 결합하고 공유 결합하고 비교를 하면, 이온 결합은 비교적 결합력이 센 편이지만 상대적으로 그에 비해서, 모든 애들이 그렇다는 뜻은 아니지만 평균치를 따져보면 공유 결합은 이온 결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결합력이 약한 편이라서, 공유 결합한 애들은 상온에서 고체보다는 액체나 기체 상태인 애들이 많다. 그런 뜻이 여러분들 교재 52, 53페이지 내용입니다. 얘들아, 그럼 잠깐 시간 줄 테니까요. 52페이지, 53페이지. 내가 설명은 다 했어, 지금. 52, 53페이지 한 번씩만 읽어보시고 우리 10분만 쉬자. 자, 이 동영상 보는 제이 너만 보면 될 것 같아, 동영상. 제이도 지금 52, 53페이지 내가 지금 설명은 다 했어. 한 번만 읽어보면 되게 내용은 어렵지 않아. 아, 이온결합은 이렇구나, 공유결합은 이렇구나 하고 끝내면 돼. 한 번씩만 읽어보고 우리 1교시는 여기서 마치고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